그리고 12월 3일에 내란 터지고 국회 앞에서 광장에서 모두 같이 손잡고 어깨 걸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동지였고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고 또 혁신당이 뒤따르고 이러면서 내란을 막아냈고 또 힘을 합쳐서 이재명 정부를 수립했다 생각합니다. 좀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다들 너무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자 여당입니다. 또 게다가 저보다 정치 선배시고 정치를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경험도 두터운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 민주당을 이끌고 계셔서 저는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그 선진국 위상을 유지하면서 또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지체 또는 후퇴하느냐 이런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내란 세력이 재집권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상하기도 싫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개혁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어느 누구보다 앞서서 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정 대표님께 요청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정치개혁 말씀입니다. 지난 대선 때 내란 직후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범민주 후보와 범반민주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한 0.9%로 기억합니다.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막으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민주개혁 5개 정당이 함께 손을 잡고 정치개혁을 담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뒤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이건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그리고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 특히 국민에게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을 격퇴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어제 저희 당을 예방해 주신 그 우상호 정무수석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늦지 않은 시점에 정치개혁을 위한 운전대를 정청래 대표님께서 손수 잡아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출범의 즈음에서 따로 또같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각자 위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영광 재보궐 선거에서는 또 조국 대표와 제가 치열한 경쟁자가 되어서 서로 각기 속한 정당의 군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처럼 10여 차례 이상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장세일 군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당선 이후에 당선 사례까지 제가 장세일 군수랑 같이 다니면서 영광 전역을 누볐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도 그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자고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또 굳건히 손잡고 동지적 연대감을 형성해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어목할 때 저는 서초동 서초항쟁의 무대에 올라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따로, 때로는 따로, 또는 또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비상계엄 내란 극복을 같이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12.3 비상계엄 내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주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은 끝났는가? 저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곳곳에서 내란 옹호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 계엄, 비상 계엄이 일시적으로 멈췄지만 곳곳에서 제2의 비상계엄 내란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이 제도권 아니든 제도권 밖이든 그렇습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지금도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는 말처럼 시간이 지났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다시 아스팔트에 나가서 헌정 질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12.3 불법 계엄의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개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그 옆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치 개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 개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터뷰를 한 조국 혁신당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될 것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재임할 때가 아닌 시기에 이뤄진 일입니다만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해서 그리고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방금 저희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원내에서 정개특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개혁 등 포함해서 지구당 부활 문제 포함해서 정개특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과제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큼 그 과정에서 제 생각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생각도 아마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리라 생각합니다.